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ITQ 파워포인트 기출문제를 201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4년 4월 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할 때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저장하시고요. 답안 전송을 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 슬라이드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A4 용지로 꼭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슬라이드는 총 6장 제작해야 되겠죠. 1번부터 순서대로 꼭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슬라이드의 도형이나 개체에 대한 출력 형태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그림자나 외곽선 같은 걸 그대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에 번호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의 제목과 하단의 로고들 슬라이드 마스터를 통해서 제작을 해줘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림을 삽입하실 때 ITQ 폴더 안에 픽처가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까 정확한 경로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체 구성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드의 크기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A4 용지로 맞추기 위해서 디자인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오른쪽 끝자락에 사용자가 직접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크기를 보시게 되면 와이드 스크린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사용자가 직접 지정하겠다라고 옵션을 바꿔줄게요. 슬라이드 크기를 A4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확인. 대화창에 뜨는 최대화나 맞춤 확인은 어떤 걸로 해도 문제풀이에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아무거나 클릭. 슬라이드 마스터를 통해서 제목과 하단의 로고, 번호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는 보기라고 하는 메뉴 가시게 되면 슬라이드 마스터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제일 위쪽으로 이동하시게 되면 1이라고 붙어 있는 친구 찾으셔서 여기에서 마스터의 공통적인 부분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에 있는 제목, 도형들이 들어가 있군요. 도형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니까 도형, 밑에 깔려 있는 건 사각형이군요. 사각형을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지시사항에 보시게 되면 도형에 대해서 선이 없습니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죠.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도형 서식이 뜰 거고요. 거기서 채우기, 윤곽선, 효과, 윤곽선을 없습니다 라고 바꿔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시험지를 받을 때는 색깔이 컬러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흑백일 텐데요. 어떤 색이든 상관은 없지만 흐리게 보이고 짙게 보이니까 그 정도는 맞춰주는 게 좋겠죠. 위쪽에 육각형 얹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도형 육각형을 얹어주도록 하죠. 역시 선은 없습니다 라고 윤곽선 없음 채워주는 건 짙은 색 어떤 거든 상관은 없어요. 제목에 대한 글꼴도 지시가 되어 있네요. 글자가 밑에 깔려 있으니까 도형을 선택하셔서 순서를 오른쪽 버튼 맨 앞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셔서 맞춰주시면 될 거고요. 글자들은 도둠의 40 흰색이라고 되어 있네요. 언급되어 있는 거 여기까지 맞춰줬고요. 가운데에 배치를 하도록 할 텐데요. 도형의 위치를 좀 맞춰주는 게 좋겠죠. 더불어서 하단에 로고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의 경우에는 그림으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삽입에 그림.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죠. 그 안에 픽처가 들어 있습니다. ABC 주식회사라고 하는 로고 1번 넣어주시면 될 텐데요. 삽입이라고 하게 되면 그림이 들어올 거고요. 결과물에서 이렇게 왼쪽 하단에 있으니까 위치 맞춰주셔야겠죠? 크기가 좀 커 보이니까 크기를 줄이겠습니다. 하단의 로고에 대해서는 배경색과 회색을 투명색으로 설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림을 선택하고 계시면 그림 서식이 뜰 거예요. 그 그림에 대해서
배경색 색깔을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투명한 색 설정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화살표 쫓아다닙니다. 요 회색을이라고 클릭하게 되면 그 색만 빠져나가는 거 보이시죠? 슬라이드의 번호도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위치를 잡아주라 라고 되어 있네요. 슬라이드의 번호는 오른쪽에 배치가 되어 있군요. 이렇게 샵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슬라이드의 번호예요. 위치에 대해서 불만이 없습니다. 마스터에서의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나가주시면 되는데요. 다른 아이들은 다 제목들이 보이고 로고들이 보여도 되지만 첫 번째 표지 디자인의 경우에는 보이면 안 되겠죠. 제목 슬라이드 너는 이라고 콩 찍으셔서 슬라이드 마스터 선택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배경 그래픽을 숨겨주겠다라고 체크를 하게 되면 여기만큼은 보이지가 않는군요. 마스터 보기를 닫아주겠습니다. 슬라이드는 순서에 맞게 작성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슬라이드 6장 필요하니까 슬라이드를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목 슬라이드는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새 슬라이드를 만들겠다라고 글자를 콕 찍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슬라이드들이 보여요. 두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만 있고 아래쪽에다가 도형을 내 맘대로 놓을 수 있게 이렇게 제목만 슬라이드를 넣습니다. 3, 4, 5번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표나 차트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새 슬라이드에서 제목도 있고 내용도 있어요. 제목 및 내용 선택하셔서 추가하시면 되겠죠. 방금 만들었던 아이를 또 고를 필요 없이 아이콘 누르시게 되면 바로 만들어집니다. 반짝이 새 슬라이드, 반짝이 새 슬라이드 똑같은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마지막 6번째 슬라이드 역시 아래쪽에다가는 자유롭게 도형을 넣어야 되니까요. 이때는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글자 누르셔서 제목만 있습니다 라고 추가를 하시게 되면 전체 6장의 슬라이드 추가됐습니다. 첫 번째는 제목 슬라이드, 두 번째와 6번째는 제목만 슬라이드, 3, 4, 5번에 대해서는 제목도 있고 내용도 있어요 라고 맞춰주시면 전체 구성이 끝났습니다. 그럼 첫 번째 표지 디자인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표지 디자인에서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제목은 필요가 없으니까 넓게 드래그해서 제목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 도형을 얹어주고 워드 아트를 삽입한 다음 그림을 넣어줘야 되겠네요. 도형은 이렇게 꺾여져 있는 도형 찾으면 되겠죠. 삽입의 도형. 클릭 드래그해서 크기 적당히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도형에 대해서 그림을 채워다오라고 했으니까 도형 채우기 가게 되면 색깔로 채우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채우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채워져 있는 키보드 그림, 그림 1번을 삽입하게 되면 자동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림에 투명도가 있고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도형 효과를 넣어달라라고 했네요. 도형의 효과에 가시게 되면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짜리를 찾으시게 되면 바로 적용이 될 텐데요. 투명도는 여기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그럴 경우에는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도형의 서식을 불러내시면 됩니다. 그림이 들어있으니까 그림 서식으로 가셔도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창이 좁죠. 그림 서식은 그때그때 불러냈다가 다시 지울 거지만 계속 여러분들께서는 열어놓고 작업하시면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림에 대해서 채워주는 거 투명하게 투명도를 50% 주겠다라고 맞춰주시면 살짝 투명해진 게 보일 거고요. 워드 아트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거 집어넣는 건 삽입, 텍스트 중에서 워드 아트 가장 밋밋한 첫 번째 친구로 선택했고요. 글씨 쓸게요. 변환에 대해서 위로 삼각형 선택해 주면 되겠죠. 글자를 이라고 선택할 게 아니라 이 친구가 들어있는 상자를 선택하게 되면 글자를 몽땅 다 블록 잡은 거예요. 글꼴에 대해서 그리고 도형의 서식에 대해서 선택한 거에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글자에 변환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채워주는 색깔, 테두리의 색깔, 그리고 텍스트에 대한 효과. 변환이라고 가시게 되면 위쪽으로 삼각형 찾으시면 되겠죠? 텍스트에 반사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요. 2분의 1 반사까지 주도록 하겠습니다. 글꼴을 맞춰주도록 할게요.
굴림의 굵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시게 되면 글꼴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림자가 져 있는 건 필요가 없어서 그림자는 빼도록 할게요. 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비슷하게 늘려주시면 되겠죠? 그림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림. ABC 주식회사 로고 1번 삽입이라고 하게 되면 가운데 들어올 거고요. 결과물을 보면 오른쪽에 배치가 되어 있죠. 오른쪽 상단에다 올려놓겠습니다. 크기를 살짝 줄일 거고요. 색깔을 투명하게 해주는 건 마스터에서도 했었었죠. 색을 투명하게 하겠다. 요 회색을요. 라고 클릭해서 마무리 지으면 첫 번째 슬라이드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 목차 슬라이드네요. 출력 형태와 같이 도형을 이용해서 목차를 작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부터 넣도록 할게요. 목차. 아래쪽의 도형은 색깔까지는 알 수 없지만 흐릿하고 이 친구는 짙은 색깔 구분은 되실 거예요. 삽입의 도형. 도형에 대해서는 선이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맞춰주셔야겠죠. 윤곽선은 없습니다. 채워주는 색은 흐린 색으로 하나 선택할게요. 도형 바깥에 글자가 있으니까 삽입에 텍스트 상자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세트를 잘 만들어서 몽땅 다 한꺼번에 선택하시고요.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에 도움 받을게요. 컨트롤 누르고 계시는 동안에는 더하기가 쫓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드래그해서 복사해 놓겠습니다. 반복하시면 되겠죠? 글자들에 대해서 도둠의 24라고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몽땅 다 선택하셔서 글꼴 맞춰 주셔야 합니다. 그림도 얹어주도록 할게요. 삽입의 그림, 선인장 그림은 그림 4번에 있는데요. 여러 개가 있으니까 나중에 자르기 기능 이용하셔야 되겠군요. 삽입, 그림을 선택하고 계시면 그림 서식이 뜰 거고요. 거기서 자르기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르기, 가장자리에 이렇게 까맣게 칼날들 보이시죠? 원하는 범위까지 드래그해서 조절을 해주세요. 범위를 잡았으면 빈 공간 눌러서 선택을 해제하겠습니다. 이제 원하는 위치에다 옮겨주실 수 있겠죠? 텍스트에 하이퍼링크를 적용하세요 라고 했는데 결과물 보시면 이렇게 글자에다가 동그라미 1번 예입니다 라고 세부 조건 언급을 해놨네요. 이만큼의 글자를 이라고 블럭을 잡을 거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하이퍼링크를 걸겠습니다. 링크. 현재 문서와 연결할 건데요. 문제에서는 슬라이드 6번과 연결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슬라이드 6번이라고 확인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밑줄 쫙 그어진 건 하이퍼링크가 걸렸다라는 뜻이에요. 오른쪽 하단에 저희가 슬라이드 번호를 넣겠다라고 했었는데 눈에 보이질 않는군요. 삽입에 텍스트 슬라이드의 번호를 보일 수 있도록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 표지 디자인에서는 제목 슬라이드 표시 안 한다라고 해서 거기에는 번호가 안 뜨도록 해줄게요. 모두 적용하고 나오시게 되면 번호가 이제 보이는군요. 1번 슬라이드에서는 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설정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게 맞아요. 세 번째 슬라이드는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입니다. 제목을 넣고 아래쪽에 타이핑을 할 건데요. 영문자와 한글의 경우에 기럭지가 다르군요. 상자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우선 영문부터 먼저 입력할게요. 타이핑이 끝나고 나면 오타가 없는지 다시 한번 둘러보시고요. 텍스트 작성했을 때 글머리 기호가 지시가 되어 있네요. 앞쪽에 있는 친구는
다이아몬드 모양이라고 했으니까 클릭하셔서 글자에 대한 건 홈에서 맞춰줍니다. 글 머리 기호는 다이아몬드 모양. 이 수준에 해당하는 친구는 기호가 서로 다릅니다. 수준부터 맞춰주도록 할까요? 단락들에 대해서 수준을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주겠습니다. 글자의 크기와 모양들도 서로 다른 부분, 같은 부분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텐데요. 전체적으로 글꼴이 굴림이다라고 하는 건 공통된 부분이니까 전체를 잡아서 글꼴, 굴림 맞춰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줄간격이 1.5다라고 하는 것도 값이 같으니까요. 같은 아이들은 한꺼번에 잡아서 작업을 할게요. 나머지 굵다라고 하는 친구는 해당 사항이 없죠. 굵게 24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르니까 따로따로 블럭을 잡아서 표현을 해줄 거예요. 이 수준의 경우에도 이렇게 글자의 크기, 굴림에 20이라고 하는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휴먼에서 끊어줘야 되니까 상자의 크기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맞춰주도록 할까요? 영문자에 대해서 표현이 끝났으면 복사해서 한글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테두리 더하기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드래그해서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타이핑을 하도록 하죠. 텍스트가 끝났으면 동영상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미디어 중에서 비디오를 찾겠습니다. 픽처 방 안에 가시게 되면 동영상이 있을 거예요. 삽입, 동영상에 대해서 재생하는 게 자동 실행의 반복 재생이라고 되어 있군요. 비디오를 삽입하고 나면 형식과 재생에 대해서 옵션을 바꿔주실 수 있을 거예요. 시작하는 건 자동 실행, 반복적으로 재생해라 라고 체크를 하고 나오겠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는 표 슬라이드죠. 제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만들겠다라고 표도구 누르시게 되면 몇 줄에 몇 칸인지를 세셔야 되는데요. 도형들 빼고 아래쪽에 있는 표만 보자면 세 줄에 세 칸이로군요. 열의 개수를 3개, 행의 개수도 3개라고 확인하겠습니다. 크기 적당하게 조절하시면 되겠죠. 조절점 드래그 하셔서 왼쪽에 도형 넣을 공간, 위쪽에 도형 넣을 공간 확보하시고 타이핑하죠. 표 안에 글꼴은 굴림의 18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글꼴을 맞추도록 할게요. 글자에 대한 건 홈으로 가셔서 글꼴 찾아주세요. 굴림의 18. 가운데에 위치하고 위아래에서도 가운데에 위치할 수 있도록 중간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대해서는 그 스타일도 지시가 되어 있었군요. 테마 스타일 1번의 강조 1이라고 했으니까요. 표를 작업하고 계시면 표 디자인이 있을 거예요. 표 스타일을 테마 스타일 1번의 강조 1이라고 정확하게 찾으시면 되겠죠. 다만 결과물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알록달록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어요. 표를 선택하고 계시면 표 디자인이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왼쪽에 보시게 되면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이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보이는 거예요. 머리글 행 빼시고 줄무늬 행 빼시게 되면 결과물과 비슷하게 전체적인 그라데이션이 됐습니다. 도형을 얹도록 할게요. 삽입의 도형. 도형에 대해서 좌측 도형은 그라데이션이 있다. 선형 아래쪽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네요. 도형의 채우기를
그라데이션으로 바꿔줄 거고요. 이렇게 위쪽은 짙은 그리고 아래쪽은 옅은 선형 아래쪽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사해서 컨트롤 드래그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상단에 있는 도형의 경우에는 두 개가 조합됐다라고 하죠. 밑에 깔려 있는 도형과 위에 얹어져 있는 도형을 잘 구분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삽입에 도형, 도형을 한 세트 잘 만들었으면 몽땅 다 넓게 드래그해서 복사하시면 되겠고요. 도형들에 대해서도 글꼴 맞춰주셔야 합니다. 굴림의 18, 몽땅 다 넓게 선택하시고요. 글자의 색깔 언급은 없지만 까망색으로 보이니까 색상을 까맣게 맞춰주도록 할게요. 글꼴의 색깔 검정, 다섯 번째 차트 슬라이드입니다. 제목을 넣을게요. 차트를 넣겠다 차트 삽입 단추 눌러주시게 되면 차트 종류를 고를 수가 있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묶은 세로막대형 선택하시면 되겠죠. 확인.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게 창이 뜨면 결과물을 보시고 그대로 똑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입력을 하고 보니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은 지워줘도 위치가 남을 거예요. 범위를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구석에 있는 조절점에 정확히 갖다 대시면 화살표 보일 거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요만큼만 필요해요 라고 범위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입력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창을 닫을 거고요. 차트에 대해서 글꼴은 도둠에 16 외곽선이 있다라고 하니까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글자는 홈에 가서 맞추시면 되겠죠. 도둠에 16 외곽선에 대해서는 차트에 서식하시게 되면 선 하나하나 색깔 채우는 거 하나하나 수정이 가능합니다. 선에 대해서 색깔이 있어요 라고 표현을 하시게 되면 테두리 선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차트의 제목 맞춰주도록 할까요? 차트의 제목은 궁서의 24일 굵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우는 색깔은 흰색인데 테두리에 대해서는 색깔 언급이 없네요. 서식에 가셔서 채우는 색상 흰색, 테두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까맣게 보이니까 검정색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를 줘라 라고 되어 있죠. 도형의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이라고 했으니까 이름을 오프셋 오른쪽이라고 정확하게 찾아주시면 완성이 될 거고요. 차트의 영역에 대해서는 채운 색깔이 노랗다, 그림 영역에 대해서는 채운 색깔이 하얗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이렇게 이름이 차트 영역입니다. 그리고 제목입니다. 그림 영역입니다. 라고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차트 영역이다 라고 보일 때에 차트에 서식에 가시게 되면 채우는 색깔 지정할 수 있어요. 노란색이었고요. 그림 영역에 대해서도 역시 채우는 색깔 하얀색입니다 라고 맞춰주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서식 보시게 되면 데이터 서식은 글로벌 계열의 경우에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보조축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글로벌이라고 하면 빨간색의 막대를 얘기하는데 빨간색의 막대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가 않는군요. 이 친구를 보조축으로 꺾은 선 표현을 해달라라고 되어 있어요. 주황색의 막대가 선택이 잘 되지 않죠? 이렇게 글로벌이라고 하는 이름 선택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글로벌에 대해서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보조축 지정하고 나오도록 하죠.
값을 표시해라 C 금융그룹에 대해서 글로벌 계열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C 금융그룹 중에서도 글로벌 계열이면 이 친구를 얘기하는 거죠. 클릭하게 되면 모든 주황색의 꺾은 선이 선택이 되죠. 한 번 더 클릭해서 얘만이라고 선택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친구에 대해서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라고 하게 되면 숫자 값이 들어가는데요. 위치가 좀 달라 보이죠? 얘는 이라고 선택할 거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서식 가보도록 할게요. 거기에서 위치를 위쪽이다라고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표시 형식에서 소수자리가 한 자리 보여야 되는데 우리 건 소수자리가 보이질 않는군요. 그럴 때에는 표시 형식까지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표시 형식에서 숫자를 넣었는데 그 숫자가 소수자리가 한 자리 보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표시 형식을 맞춰주세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이는 대로 수정을 해 주셔야 되겠군요. 지나가는 선들이 눈에 거슬리네요. 이 친구는 이라고 선택해서 지워 줄게요. 딜리트. 왼쪽에 있는 축에 대해서도 컴마 표시가 빠졌군요. 얘는 이라고 다시 축서식에 가시게 되면 표시 형식 축의 옵션에서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3만입니다. 불만 없고요. 기본 단위도 5천 단위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값이 다 맞습니다. 천 단위 구분 기호만 맞춰주시면 되니까요. 아래쪽에 표시 형식 가셔서 숫자를 넣었습니다. 다만 그 숫자는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죠. 오른쪽 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똑같이 선택하셔서 최소값 0 맞습니다. 하지만 최대값이 출력물에는 20까지 되어 있군요. 값을 바꿔줄 거예요. 20. 기본 단위도 2단위가 아니라 10, 20이라고 10단위니까 단위를 바꿔줄 거고요. 소수자리가 보였으면 좋겠죠. 표시 형식을 숫자로 바꾸겠습니다. 소수자리가 한 자리 있어요 라고 표현을 해주도록 하죠. 아래쪽에 표가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아이들은 클릭해서 각각의 서식을 바꿔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애초에 표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더하기 단추 누르셔서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하는 표를 더 보일 수 있도록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표에 대해서 범례가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바깥에 나와 있는 범례는 필요가 없겠죠. 필요 없는 아이는 선택해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모양은 얼추 다 맞아졌는데 요렇게 안쪽에 있는 표식이 동글동글하게 보이고 있어요. 결과물에서는 마른 모 모양으로 보이니까 그것도 좀 바꿔주도록 하죠. 데이터 계열 서식하시게 되면 아이콘들 클릭하시면 각각 옵션들이 보일 거고요. 선이 아니라 우리는 표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표식. 표식에 대한 옵션 가시게 되면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는 걸 기본 제공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기본 제공에 되어 있는 거 말모 모양으로 바꿀 거고요. 크기가 좀 더 컸으면 좋겠네요. 2배로 키울게요. 10. 선이 좀 옅어 보이니까 선의 색깔들도 수정을 해 보도록 할까요? 선에 대해서 색깔이 실선인데 짙은 색깔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하나 색깔 바꿔주도록 할게요. 좀 더 또렷하게 보이죠? 도형을 얹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고요. 한쪽 모서리가 잘려있는 사각형 선택하겠습니다. 도형의 스타일 그리고 글꼴 맞춰주세요. 마지막 도형 슬라이드입니다. 역시 제목을 먼저 넣어야 되겠죠? 도형들 중에서 이렇게 반짝반짝한 느낌이 드는 친구들은 스마트 아트 이용해서 제작한 거예요. 도형들을 넣겠습니다. 삽입에 도형,
도형을 뒤집었을 때는 이렇게 글자도 뒤집어지기 때문에 도형을 뒤집었을 경우에는 글자를 따로 써야 됩니다. 텍스트 상자 이용해서 얹어주도록 할게요. 삽입에 텍스트 상자 클릭하셔서 상자를 하나 만드시고요. 글자를 그대로 도형 위에 얹어줄게요. 도형들에 들어있는 글꼴은 도둠의 18이라고 되어 있죠. 몽땅 다 선택하셔서 글꼴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도둠의 18. 도형에 대해서 색깔은 따로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색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농도가 서로 다르다라는 건 파악하실 수 있으니까요. 서로 다른 색깔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도형의 제작이 다 끝나면 스마트 아트 얹겠습니다. 삽입에 스마트 아트. 사각형의 도형을 화살표들이 서로 연결하고 있죠. 사각형에 화살표 들어와 있는 거 다방향 주기형이라고 하는 아이네요. 확인. 커다랗게 만들어진 친구는 전체에 대한 동그랗게 조절점 보이시나요? 거기에서 크기를 조절하시게 되면 위치를 맞춰서 입력하실 수 있을 거예요. 스마트 아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위쪽에 스마트 아트 디자인 봅니다. 스마트 아트에 대해서 3차원의 경사라고 되어 있죠.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 중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이 서로 알록달록 달라 보인다면 색상도 변경해 주시면 돼요. 글자에 대해서는 도둠의 18이라고 하는 건 스마트 아트도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세 개의 사각형 동그랗게 연결되어 있는 친구는 비슷한 모양을 찾으시면 돼요. 정확하게 세 개는 아니지만 동그라미로 연결되어 있는 사각형들이죠. 무지향, 주기형 확인하셔서 추가를 하시고요. 전체에 대해서 크기를 적당히 조절합니다. 개수가 3개만 필요한데 쓸데없는 친구들이 더 끼어 있으니까요. 도형 자체를 선택해서 지워주시면 돼요. 3개가 남았죠? 지배 구조의 경우에는 위아래로 써줘야 되는데 이렇게 쭉 뻗어 있네요. Shift Enter를 치셔서 하나의 도형의 위아래로 구분해서 쓰겠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글꼴 똑같이 맞춰 주셔야겠죠? 홈 가셔서 글꼴 도둠의 18. 색깔이 알록달록해 보이진 않으니까 단색으로 넣어 주시되 3차원의 만화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서 3차원의 만화를 찾겠습니다. 도형과 스마트 아트의 제작이 끝나면 몽땅 다 그룹으로 묶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룹으로 묶은 다음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첫 번째 1, 두 번째 2라고 순서도 지정을 해줬네요. 왼쪽에 있는 친구들 몽땅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그룹을 묶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줘라 라고 했으니까 애니메이션 메뉴 선택하셔서 첫 번째는 닦아내기라고 했네요. 방향을 위에서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효과 옵션에서 방향도 맞춰 주셔야 해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도 같은 방법으로 몽땅 다 선택을 하시고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애니메이션 가셔서 회전시켜 주도록 할까요? 회전. 이렇게 애니메이션의 순서 첫 번째 1, 두 번째 2라고 매겨진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하이퍼링크와 애니메이션 잘 걸려 있는지
슬라이드 쇼를 한번 하시고 저장을 하시는 게 좋겠죠? 슬라이드 쇼 처음부터 이렇게 링크 걸려 있는 거 마우스 갖다 대면 손가락 나오죠? 클릭하셔서 마지막 6번째 슬라이드로 이동했고요. 클릭하게 되면 첫 번째 닦아내기, 클릭하게 되면 두 번째 회전, 제대로 애니메이션도 걸렸네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저장.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어요.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주시고요. 저장해서 마무리 지어주면 문제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2024년 4월 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